여러분 반갑습니다. 장구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하루 대응 잘 하셨습니까? 참 어제도 추석 연휴 전에 시장이 마이너스 4%나 빠지면서 굉장히 혹독한 10월의 출발을 알렸었는데, 오늘은 그 이상 그 이상이 아니라 오늘도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사실은 고가 대비해서는 거의 2%가 넘게 지수가 종가상 밀리면서 고점 대비해서 오늘도 거의 2.5%가 빠졌으니까 오늘 하루도 굉장히 혹독한 날이었다라고 총평을 할 수밖에 없는 장이 열렸습니다. 일단 장 초반에야 미 증시가 어제 양호한 흐름상에서 반등을 해줬고, 또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이 국채 금리가 소폭 내려앉으면서 시장이 단기 반등을 좀 해줄 명분은 좋긴 했는데, 반등이 오늘도 수급이 연속적으로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좀 아쉬웠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울고 있는 아이 사탕 줬다가 꼭 뺏는 그런 기분까지 들어서, 사실은 장 후반에 이렇게 빼는 거는 기분이 상당히 불쾌한 하락이 좀 발생한 건 맞는데요.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지금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과매도 국면에 있는 게 맞다. 그러나 심리적인 부분과 신용 잔고적인 부분에서는 시장이 여전히 흔들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시장을 대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상황이 국내 증시가 이런 부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주요 아시아 국가들의 상황을 봤을 때 오늘 우리나라만 유독 빠졌다라는 점을 본다면은, 우리나라 내부적인 문제가 있다든지, 혹은 개인들의 신용 반대 매매 이 계좌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거를 아는 기관이라든지 외국인들이라든지 의도적으로 장 후반에 그냥 시장을 밀어버렸다든지, 아니면 오늘도 장 전에 어마무시하게 예상 체결이 하한가가 수두룩빽빽하게 나왔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잠재적 반대 매매를 당할 수 있는 투자자들이 선제적으로 장 후반에 팔면서 만든 이 하락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 봅니다. 그렇지만 오늘 밤 미 증시가 좀 좋아야 되겠죠. 올라가려면 좋아야 되고, 또한 뭔가가 변화하는 트리거를 만들어 준다든지 해야 될 텐데, 아직까지는 그게 사실상 잘 보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고로 조심하면서 대응을 하되,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생존만 하면은 굉장히 좋은 또 기회가 오기 때문에 최대한 무리하지 않고 보수적으로 하면서 생존해서 기회를 노릴 수 있는 멘탈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어제도 한 종목 그냥 끌고 와서 오늘 밥 매도하고, 또 연휴 전에서도 반도체 종목군들만 조금 담아 왔을 뿐, 거의 시장에서 매매를 아주 보수적으로 제한적으로 하고, 장중 매매는 거의 당일날 다 끝내버리기 때문에 종목을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끌고 가지 않으려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 시점이 되고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게 된다면은, 그때부터는 단기적으로 또 반등을 누려야 될 구간이 오겠죠. 그게 제가 볼 때는 머지않았다. 사람만 있으면 머지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려서 죄송하긴 하지만, 이럴 때 내가 봤던 손실을 빨리 복구하기 위해서 무리한 베팅이라든지 과도한 레버리지라든지 하락의 끝자락에 쓸 때는 개인들의 멘탈이 깨지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상향하는 증시에서 강한 상승 랠리를 치는 시장에서 그렇게 해도 어려운데, 하락장에서 그렇게 한다라는 거는 사실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죠. 혹여 우리가 하락의 끝을 맞춘다면 모르죠. 맞춘다면, 혹은 바닥권에서 대량의 투매를 동반해서 거대 거래량이 발생하는 이 손바뀜 현상이 일어났을 때는 모를까. 웬만해서는 그런 거를 주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힘든 시장입니다. 내일은 금요일이고요. 금요일이기 때문에 좀 더 보수적으로 보되, 내일 만약에 하락이 굉장히 심하고 유의미한 지지 구간을 깬 이후에, 즉 코스닥 800포인트가 위험한 상황입니다. 오늘 801포인트까지 내려왔는데요. 그 지점을 깨고 한 차례 쏟아 부은 다음에 일정 구간 오전에 옆으로 기다가 서서히 수급이 들어오고,
전체 섹터가 그냥 빨간불로 바뀌는 흐름이 나온다면 그나마 시장이 이제는 가바닥이라도 어느 정도 잡아주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 볼 수도 있는 구간까지 좀 내려오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장이지만 가슴 한편에는 긍정의 마인드를 심고 시장을 바라보자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코스닥 800포인트 심리적 지지 라인 테스트 구간이며 본격적인 반대 매매 발생이 나오는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장세 속에 우리가 최대한 보수적으로 하면서 오히려 생존하면 기회가 있음을 알고 그 시간이 머지 않았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거는 8시 40분 정각에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요. 아침에 이제 보면 하한가 종목이죠. 반대매매예요. 이거 다 100% 반대매매가 장 시작과 동시에 찍혔는데 하한가 숫자가 어마무시하죠. 일단은 뭐 27%, 그러니까 25% 이상이 95개 종목이 나왔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지금 대단한 반대 매매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 반대 매매가 나온다면요, 부단 개인만 나오는 게 아닐 거예요. 좀 지나면은 뭐 이미 기관이라든지 외국인이라든지 뭐 자체 이런 로스컷 기준을 가지고 있는 뭐 회사에서도 다 튀어나오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네요. 오늘 보면 그나마 장중에 오전에는 상승 종목 수가 훨씬 좀 많은 모습이었는데 장 마감할 때는 하락 종목 수가 많게 좀 반전이 되면서 양시장 좀 빠졌고요. 장중 한때 코스닥 150 업종 같은 경우에는 2.5% 가까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고가 대비해서 코스닥 150 업종만 놓고 보면 마이너스 2.7%가 빠졌으니 고가 대비, 즉 오늘 고점에서 물렸다 하면 굉장히 오늘도 아픈 시장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는요, 정확하게 바닥을 잡는지 확인을 하고 종가상 대응을 한다든지 시가 혹은 빠졌을 때 대응을 한다든지 이게 더 중요한 시장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자, 오늘 보면 원달러 환율도 좀 내려왔고 국고채 금리도 좀 내려왔는데 시장에서 여러가지 노이즈들이 또 생성이 되는 걸 보면은 시장 원래 하락의 끝자락에서 악재들이 막 튀어나오는데요. 뭐 생뚱맞게 인터넷에 뭐 외환 보유고 발표가 연기됐다라는 둥둥 막 이런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불안한 내용이긴 하지만은 바닥 구면에 가까워올수록 악재가 더 많이 노출되고 악재만 볼 때가 거의 대부분 또 바닥일 때가 좀 많아요. 그런 생각도 해보면서 시장 보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9월 27일자 기준이니까 추석 전 마지막 거래일 날 국내 증시 신용 융자 잔고가 2천억 가량 반대 매매가 나왔죠. 신용이 2천억 정도 줄었는데요. 이게 반대 매매인지 아니면 올라갔을 때 종목을 좀 줄인 것일지 알 수는 없겠지만은 아무튼 신용이 2천억 정도 줄고 신용 잔고가 지금 20조에서 19조대까지 일단 내려온 상황입니다. 여기서 좀 더 내려와야 될 것 같고, 보통 이제 지수가 한번 하락을 하고 급락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은 보통은 2조씩 혹은 그거보다 좀 더 가혹할 때는 3조 가까운 신용 물량이 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고작 제가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한 6천억 정도 빠진 것 같은데요. 여기서 최소 19조는 깨고 한 18조대까지는 내려가야 되지 않나. 그러면 얼추 단기적으로 돌리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어제도 신용이 많이 빠졌겠죠. 어제도 굉장히 많은 신용이 빠졌을 거고 오늘도 많이 빠져서 연 이틀 동안 어찌 보면은 7천억 다 빠졌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8천억, 1조 8천억 대까지 눈에 좀 보이면은 그때는 어느 정도 바닥을 잡지 않을까 일단 생각을 합니다. 여기 아래는 이제 뭐 코스피 사진을 좀 길게 빼놓은 건데요. 길게 빼놓은 건데 보면 의미 있는 지점을 선을 하나 그어놨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과매도권에 들어왔는데요. 이런 과매도권에서 여기서 더 내려간다면 의미 있는 지점들 이런 구간 2350포인트에서는 반등의 힘이 좀 강하게 적용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뭐 시장을 사는 것도 하나 답이죠. 레버리지. 그리고 코스닥 기준에서는요, 코스닥은 좀 더 중요한 부분이 많아서 좀 체크 포인트를 한두 개 가지고 나왔는데 지금은 지수를 면밀히 봐야 되니까
이렇게 사진을 열어서 보면요, 지난번 하락할 때도 122평선이 우상향 중에 있는 가운데 120평선이 우상향 중에 있다가 더 이상 가다 지금 이제부터 살짝 꺾이죠. 여기 보면 살짝 꺾여요 이게. 그리고 61평선도 살짝 꺾인단 말이에요. 기울기가 살짝 꺾이는 과정 속 한 번 정도 걸렸다가 다시 깨고 내려올 때, 이때 급락이 큰데 뭐 여기랑 비슷하게 보면 됩니다. 한 번 정도 걸렸다가 다시 깰 때가 급락이 심한데, 122평선과 저는 302평선을 같이 놓고 보는데, 일단 302평선을 오늘 찍었습니다. 네, 오늘 종가상 일단은 301이평선까지 지수가 빠져 내려왔고요. 사실 오늘 장중에 이 하락 다이버전스가 발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빠져버리니까 이게 좀 바뀌죠. 더 과열권으로 내려오니까. 그래서 이제 하락을 잠재우지는 못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렇게 또 잡히는 구간이 분명히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요, 보면 이런 의미 있는 장기 이평선이죠. 이렇게 120평선을 깨고 여기서 하면 이 근처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돌립니다. 뭐 여기서 다중바닥을 찍고 이렇게 돌리든, 그리고 얘가 이렇게 꺾여서 맞고 뭐 이러다가 떨어지든 올라가든 뭘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분명히 과매도권에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인지하고, 그걸 알면서 현재의 투자 심리가 좋지 않기 때문에 한 방에 이런 모든 종목들이 한 방에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나오지 않는다. 기본적인 베이스는 한 방에 잘 가지 않기 때문에 뭐 종목을 사더라도 여러 개를 좀 나눠서, 그다음에 비중을 조절해서 한 번에 다 복구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지금 시장을 바라봐야 됩니다. 시장이 예를 들면요, 뭐 하루에 5%씩 빵 두 번 급락을 떨어졌다. 근데 너무 어이없이 그냥 투매식으로 나왔다, 이러면은 좀 비중 실어서 뭐 이렇게 몇몇 종목에 대응을 하는데요. 지금은 아직 조금 부족하다. 혹시 모르죠? 내일 이렇게 떨어지면 이런 식으로 그냥 이유 없이 신용의 반대 매매가 터지는 것처럼 급락을 해버리면 오히려 매수를 세게 봐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항상 말했지만 반대 매매의 강도가 세야 된다. 어제도 그 말 그대로 들었던 것 같네요. 자, 아무튼 지금의 지수 상황은 여기까지 내려온 상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참 안타깝죠. 지수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좋은 모습이었는데, 결국은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 그리고 포스코 DX의 이 코스피 이전 상장 이 확인되면서 나오는 투매 모습 등등 복합적으로 봤을 때는 그닥 좋아 보이지는 않았고, 삼성전자가 오늘 좀 안 좋은 모습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어지간 오늘 시장 굉장히 기분 나쁜 하락이 나왔다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그나마 상한가가 뭐 한 두세 종목, 네 종목 나왔는데, 이제 SV 인베스트먼트 그동안 리벨리온 이슈가 나왔을 때마다 움직이긴 했는데 단 한 번도 상을 가지 못했는데, 오늘 좀 상한가를 좀 갔고요.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이슈를 붙여서 이슈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상한가 들어가서 저는 재료를 좀 봤는데 이슈는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내일 뭐 추가적인 상승은 좀 어려워 보이지 않나 정도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럼 준비한 내용 보면서 넘어가도록 하죠. 10월 첫 거래일부터 국내 증시는 코스닥이 마이너스 4%를 두드러 맞으면서 혹독한 출발을 했습니다. 금일 미증시의 반등에 따른 국내 증시 반등이 일부 나오기는 했는데 아쉬운 하루가 되었다라는 점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불쾌한 하루였지 않나, 약간 찝찝한 흐름이었지 않나 생각이 좀 들고요. 우선 미증시의 흐름은 그전 급락은 조트 보고서, 즉 구인 보고서죠. 보고서로 인한 많이 나왔으니까 문제가 있구나, 연준이 더 긴축하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국채금리가 오르고 시장은 떨어지고, 이번에는 ADP 민간고용이 악화됐으니 국채가 떨어지고 시장은 오르고, 참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아무튼 지금 시장에서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주는 것은 국채금리다 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어제 이제 상승의 테슬라, 리비안 등이 강세를 좀 보이면서 아침에 LG 에너지 솔루션에 도요타 합작법인 뭐 이런 이슈까지 있으면서 오늘 2차 전지가 오전과
1시 무렵까지는 상당히 센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 같습니다. 즉 최근 시장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뭐니뭐니 해도 미 국채 금리가 좌지우지하고 있다 보니 국채 상승을 멈출 뭔가의 트리거가 나오던지 아니면 그냥 막 올라가 버리고 단기 고점을 치던지 해야 되는데 현재는 진행 중이다 보니 굉장히 답답한 양상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반등이 나와도 시덥지 않을 것이고 추세적으로 연속적으로 흘러가기가 쉽지 않은 모습이라 답답한 모습인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폭락장에도 반등은 나오고 횡보도 하며 상승 전환으로 가면서 움직임을 가집니다. 즉 형 구간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기술적 분석상 과매도권 진입이 맞다라고 저는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심리적인 부분과 그간 쌓여있던 거대 신용 잔고의 붕괴가 진행되다 보니 청산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구간에서는요 사실 그래요. 이게 V자 반등이 나오는 조건은요 아예 밑으로 그냥 과하게 밀어버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이 호가창의 물량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냥 밀어버리면 그냥 말 그대로 반대 매매가 터지면서 그냥 밑으로 쫙 밀어버리면은 그냥 자율 반등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조건 실건 뭐 기계가 사던 누가 사건 싸니까 그때는. 근데 팔고자 하는 물량들, 즉 간당간당한 물량들이 없기 때문에 자율반등이 굉장히 세게 나오는데요. 이렇게 야금야금 밀려버리면은 그런 게 잘 안 나오죠. 그래서 현재까지는 반등을 하더라도 V자가 아닌 옆으로 좀 기었다가 가는 혹은 하방에서 물량 교환에 공방이 좀 있는 모습이 좀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잘 안 나오고 있다. 뭐 급락을 통한 물량 공맥준도 나오지 않았고 옆으로 좀 기는 기간 조정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변동성 국면에 있다. 아직 멈추지 않았다. 라는 정도로만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월 금요일 미국에서는 고용지표가 그리고 다음 주 CPI 그리고 나서 일부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함께 반등이 나오고 그리고 11월 FOMC 부근 또 하락하겠죠. 이후 또 반등하고 임시예산안 이슈에 다시 출렁일 겁니다. 왜? 이번에 그 메카시가 해임이 됐잖아요. 온건파에서 강경파들한테. 그러면 시장에서는 예산안에 대해서 굉장히 또 말이 많고 또 시장이 싫어한 불확실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정치적인 부분에서는 사실 이게 이슈가 그렇게 오래 갈 이슈가 아닌데 이러한 불확실성이 한 번 정도는 이렇게 계속 밀어줄 수 있으니까 지금 제 말은 급하지 마라. 지금 시장에서는 급하면 체한다. 내가 매수할 존을 놓쳤다. 기다리면 된다. 그 말을 드리고 싶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어느 구간에서는 분명히 바닥은 잡을 건데 이게 이제 또 올라갔다가 떨어지게 되면 굉장히 또 이게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죠. 또 근데 떨어졌다 또 다시 오르고 또 떨어졌다 다시 오르고 그렇게 여러 번 바닥을 다지는 흐름이 나올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게 뭐 시간이 약간은 걸리겠죠. 약간은 많이는 걸리지 않을 것 같은데 다시 연말 반등, 즉 퐁당퐁당 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최대한 종목을 저점에서 담을 계획을 하고 아니면 공격적이라면 예를 들어서 시장 대비 월등히 강한 종목군들, 신고가 영역에 있는 종목군들, 돌파를 다 만들어주는 종목군들에서 단기적으로 대응하는 방법뿐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요. 좋은 종목군들은 서서히 잡아가고 그러니까 내 투자 성향이라면 좋은 종목군들은 서서히 잡아가고 단타는 굉장히 센 종목에서 하고 사실 이렇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개인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매도를 칠 줄 알고 또 주식 선물이라든지 뭐 지수 선물을 매도하면서 이를 활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헤지가 쉽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숨지기고 기회를 노리고 기다리면서 대응하는 게 베스트 스위스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신 이렇게 시장을 정화시켜버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살아남은 사람들은 대단히 좋은 기회가 다시 출현하기 때문에 멘탈을 잘 잡고 또 잡고 무리하게 복구하려 들지 말고 시장에 순응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금일 장 초반 SK하이닉스 6% 갭 상승 뭐 예상 체력층 보고 전 깜짝 놀랐는데요. 삼성전자의 HBM, 엔비디아의 뭐 계약 뭐 이런 게 뭐 가계약이다 뭐 아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의 추가 공개약 뭐 이런 이슈 등으로 인해서 삼성전자는 오늘 1% 하락을 하고 SK 하이닉스가 4% 급등하는 모습으로 좀 희비가 엇갈린 모습이었던 것 같고, 뭐 반도체는 어제 HBM 관련해서 한미 반도체라든지 파도라든지 어제 셌던 종목군들은 좀 눕고요. 나머지 뭐 월덱스나 하나 머트리얼즈나 전공정 소재 관련된 종목군들이 오늘 상대적으로 좀 셌던 모습이다 라고 좀 보여집니다. 일단 뭐 오늘 투심에 또 영향을 좀 준 게 삼성전자 역할도 있었을 것이고, 삼성전자의 이 잠정 실적이 원래는 내일 발표가 될 예정이었는데 다음 주로 연기가 되다 보니까 이게 전반적인 시장 투심에 분명히 영향을 좀 줬을 부분인 것 같기도 해요. 그로 인해서 이제 외국인들 선물 매도가 지속되고 있는데, 지금 누적이 대충 3조 한 9천억 정도 되나? 8, 9천억? 3조 8천억이네요. 아무래도 제 예상컨대 지난번 8월 달에 들어왔던 팀들이 또 작업을 하고 또 움직인다면, 작업을 하고 또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면 이들이 뭐 대략 4, 5조 이상 또 때리지 않을까. 그럼 나머지 지난번에 이제 선물 누적 포지션이 4조 2천억이었으니까 1조 플러스에서, 그때도 1조 3천억 플러스에서 4조 2천억이면 약 5조 5천억을 시장에 패대기를 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번에도 스타트는 1조 가까이 된 상태에서 패대기 하기 시작했으니까 이미 얘네들은 5조 이상을 팔았습니다. 시장에 5조 이상, 지난번에 거의 6조를 팔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매도 여력이 있을까라는 저는 의문을 좀 점점 갖고 싶습니다. 이런 관점도 하나의 시장을 잡아줄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봐야 되겠죠. 자, 2차전지 관련 LG에너지솔루션의 호재소 관련 이슈가 사마알루미늄인데 시가 돌파 후 양호한 흐름에서 진행됐고, TCC 스틸은 사실 뭐 잘 모르겠어요. 뭐 LG에너지솔과 뭐 관련이 있어서 올라갔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굉장히 강했다 정도로만 좀 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 그 외에 2차전지들 전반적인 시세를 좀 지키지 못한 게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우하향 중에 있구나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럼에도 이제 에코프로가 의미 있는 구간이 80만원인데 그 80만원은 쉽게는 잘 안 깨는 모습이다 정도 생각이 듭니다. 반도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공정 쪽만 강한데 사분기 쪽에서는 뭔가 변화가 있을 걸로 일단 예상이 돼서 그나마 반도체가 좀 더 지금 좋아 보인다 정도 생각이 들고요. 그 외 두산 로보틱스 오늘 시가가 예상 체결이 한 170% 정도 뭐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한 130% 정도 체결이 됐던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이거 뭐 공모했던 거 그리고 회원님들한테 뭐 하라고 했던 거 그냥 시가 다 매도하시라고 저도 시가에 전부 매도를 했네요. 많이는 뭐 못 받았는데 그래도 한 40 몇 주 해가지고 뭐 주말에 놀러 갈 돈 정도는 좀 마련하지 않았을까 정도 생각이 들고, 뭐 소소하게 잘 됐던 것 같고요. 시가 이 정도면, 대형주가 이 정도면 굉장히 높게 뜬 거기 때문에 시가에 덤비는 거는 아니었죠.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는 시가 이 정도 나왔기 때문에 오늘 매매할 포지션은 1도 없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로 인한 로봇주 하락인데요, 이 당연한 수준이죠. 예, 대여의 상장 관련된 산업, 그러면은 나머지는 기대감에 버텼으면 다 죽는 날이다 라고 봐야 되는 게 정석적인 흐름입니다. 또 하나의 종목 포스코 DX죠. 포스코 DX도 마찬가지로 그간 코스피 이전 상장이라는 또 추가적인 모멘텀으로 그동안의 주가를 버텨왔는데 이게 오늘 발표가 났잖아요. 이 이상 더 좋은 게 뭐가 있을까요? 이 이상 더 좋은 게, 그러니까 그게 없다라고 치면 지금의 주가의 이 가치가 인정받을 수 있냐 없냐는 사실 좀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사실 오늘 저 같은 경우에는 주식 선물 매도를 포스코 DX를 좀 쳐놓았고, 중간에 이제 무너지면서 좀 오늘 하루는 포스코 DX로 대응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도 아마 이쪽을 좀 대응을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역으로 반대로 대응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제약바이오 나쁘지 않습니다. 카나리아 바이오 뭐 피소 당했다라는 이슈로 어제 시간에 좀 빠졌는데 시가 개파락 이후에 바로 급등을 시켜주고 나쁜 흐름 아니었던 것 같고요. 뭐 나머지 이제 유한양행이 좀 고점에서 많이 또 밀려 내려왔는데 다시금 기회를 주는 것으로 이제 해석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쪽은 계속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겠다.
대신 핵심 종목군들 안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기존에 제가 좀 좋아했던 의료 AI 쪽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3분기 실적을 확인해야 될 뭔가의 좀 분위기가 저는 감지가 됐어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3분기를 확인을 해봐야 된다. 얘네들 이렇게 많이 늘려놨고 병원 많이 늘렸으면 그만큼의 숫자가 지키고 그만큼의 변화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얼마만큼의 속도가 붙는지, 이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참 재밌는 게요, 여러분들, 참 재밌는 게, 자, 텔레그램이라든지 블로그라든지 이런 종목 세일즈를 했던 수많은 내용들이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감쪽같이. 참 재밌죠, 이런 거 보면은.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올라갈 때는 원래 다 말이 많죠. 올라갈 때는 뭐 그런 부분이 많은데, 또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또 감쪽같이 사라집니다. 또 시장이 또 안 좋아질 때 뭔가에 대해서 기대고 의지하고 보고 싶지만은 이런 거를 명확하게 분석해 낼 수 있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명확한 답을 다른 데서 찾기도 어렵고 쉽지는 않지만요. 그런 점을 착안을 해서 우리가 시장을 보고, 위기가 왔을 때 어찌 보면은 이미 그런 정보를 만들고 다 했던 사람들은 시장을 떠났기 때문에 더 이상 정보가 없는 거구나 라고 역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요즘 시장을 분석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다 라는 거, 또한 명확한 답을 찾을 수도 없을 것이다 라는 거, 사실 이건 맞는 말입니다. 대신 주식 저 또한 십수년 하면서 얼마나 많은 하락장을 겪어봤겠습니까? 사실 별로 지금 무덤덤하기도 하고요. 하락 나오면은 뭐 일부 이제 뭐 해지하고 뭐 그런 거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연휴 중에 만들어놨던 다이버저스에 대한 부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활용을 해서, 그러니까 저도 보고 있지만서도 남의 거지만은 모방을 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그에 따른 경험을 만들면, 그거는 그때부터는 여러분들 거가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수에 지금 과매도가 2번 발생을 했어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흔히 말한 빨간색 불이, 제가 보는 이 RSI 빨간색 불이 2차례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 2차례가 발생을 했어요. 이런 식이죠. 뭐 이렇게 떨어져서 연속적으로 떨어지면서 여기서 발생하면 발생하고, 혹은 뭐 여기서 발생하고 여기서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이게 다이버전스가 아니라, 다이버전스가 안 나왔으면은, 여기서 다이버전스가 만약에 안 나왔으면 여기서 과매도가 나왔겠죠. 100% 나왔겠죠. 근데 안 나왔잖아요. 왜? 이미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미 이 아래로 권역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어제 올라서 다시 떨어졌다. 이게 다이버전스 나올 수도 있었던 부분인데, 이제 그걸 건너뛰고 빠졌다라는 거는 일단은 더블 딥이 나왔다, 곧 바닥 나온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즉 시장 어렵다고 지금 어떡하지가 할 때가 아니라, 멘탈 부여잡고 시장 돌아서면 어떻게 하지, 그래도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종목은 들고 있어야 되는 게 맞구나 라고 생각하고 버텨야 된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뭐 의미 있는 종목군도 사실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시장 보면서 빠르게 마감을 하죠. 자, SK 하이닉스 시가가 오늘 무려 6%가 뜨면서 참 대단하다 싶은 흐름이었다 정도로만 좀 해석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최근에 추세도 삼성전자보다 훨씬 좋았기 때문에 종목의 결과도 삼성전자보다 훨씬 좋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오늘 또 개파락을 하면서 어찌 보면 이걸 깨고자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데요. 삼성전자는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는 지지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삼성전자가 또 이런 자리를 지지해 주지 않을까 싶고, LG엔솔 급락하다가 오랜만에 또 반등이 나왔는데, 이쪽 2차전 쪽이 워낙 투심이 안 좋다 보니까 5일선을 확실히 돌리고 11선까지 타는 모습이 나와야, 그때 정도 되면은 이제 좀 안심 좀 해볼까 하는 부분이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 흐름은 나와줘야 된다라고 좀 보여주고요. 자, 포스코홀딩스도
오늘 시가는 나쁘지 않았죠. 시가는 나쁘지 않고 잠깐 올라왔는데 지금 종목군들 보면 다 5일선 맞고 떨어집니다. 네, 5일선 맞고 떨어지고 있어서 여기에서 완벽하게 5일선을 잡아먹던지 옆으로 좀 기던지 그런 모습이 좀 나오기를 저는 바라고 있고요. 자, 에코프로 올라오는데 얘도 똑같죠. 오늘 다 5일선 맞고 지금 다 떨어지는 거예요. LNF 종목군들 5일선 맞고 다 떨어집니다. 즉 5일선의 저항을 넘지 못하면은 종목군들이 단기적으로는 다 힘들다. 그럼 종목군들의 단기적으로 변화의 흐름은 5일선을 넘겨야 된다. 뭐 이걸 기본적으로 머리에 세팅을 하고 좀 보면 어떨까 합니다. 자, 뭐 엔캠도 마찬가지고요. 엔캠도 이런 구간에서 전부 다 5일선 맞고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요. 바닥 다지기 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오늘 TCC 스틸이 그나마 좀 양호했는데 사실 저도 이 종목을 어떻게 분석을 해서 가치로 놓고 보기가 참 뭐해서 가치로 놓고 보기가 참 뭐해서 오늘은 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올라가서 올라가는구나 정도로만 일단은 보고 그냥 넘겼고요. 오늘은 자 두산 로보틱스 신규 상장하고 시가가 굉장히 높았어요. 시가 이후에 뭐 거의 순식간에 20% 정도 착 치웠다가 빠지고 끝도 없이 빠져버리는데 이렇게 빠지면 안 된다. 저도 이거 만약 갭이 높게 뜨지 않았을 경우를 대비해서 만약 시가가 한 60, 70% 뜨고 아래로 밀렸다가 시가를 회복하는 모습이면 해볼만 하다 생각하고 봤는데 항상 신규 상장주는 시가를 회복하냐 못하냐가 아주 큰 의미를 부여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반도체인데요. 먼저 한미반도체도 최근에 좋았죠. 오늘 갭 뜨고 밀렸는데 일단은 여기는 이제 트라이앵글 뭐 삼산 느낌이 나니까 조심해야 될 구간이라 뭐 이런 자리에선 들어갈 건 아니고 저는 어제 월덱스를 좀 매수를 해놓고 어제 월덱스를 좀 매수를 해놨고요. 빠질 때 그래서 오늘 월덱스는 어제 그리고 시간 외에서 이렇게 사서 여기서 반 팔고 나머지는 일단은 좀 들고 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좀 반을 정리를 좀 했었고요.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반등은 좀 있었었는데 생각보다 반등이 좀 약해서 매도는 하지 않고 일단은 보유하고 일단은 좀 넘어가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에서 이슈가 좀 잘 나왔으면 좀 했는데 그런 게 좀 아니어서 약간 좀 답답한 흐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단기적으로 반등을 하면 일단은 매도를 하고 대응을 해보는 게 어떨까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보면 전공정 쪽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전공정 쪽이. 그래서 월덱스는 계속적으로 관찰을 하면서 또 좋은 구간에 오면 물량을 또 일부 모아가면서 결국 돌파를 시도할 걸로 예상이 되는 종목이고요. 오늘 하나 머티리얼즈도 굉장히 좀 셌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 전공정 소재 쪽 흐름이 나쁘지 않았다 정도로 좀 보여집니다. 오늘 뭐 대부분의 업종 종목군들이 시가 갭을 강하게 뚫고 오전은 좋았는데 오후에 좀 다소 밀리는 모습이라 아쉬움이 좀 많았는데요. 지금 네옴시티 쪽 동시에 좀 봐야 되겠죠. 네옴시티 유신도 지금 흐름을 견고하게 또 만들면서 재차 돌파를 시도할 것 같으니까 내일장 좀 밀리면 유신도 체크를 하고 봐야 될 것 같고 얘네들이 자꾸 대장을 바꾸는 모습이라 SY 쪽도 올라가다가 뭐 유신이 내일은 조금 관심이 가네요. 상대적으로 유신 뭐 5일선, 뭐 11선 근처 눌렸을 때 좀 본다든지 해야 될 것 같고 모아데이터가 어제는 쉬고 오늘은 급등하고 서로 지금 대장을 좀 바꾸는 모습이죠. 그래서 사실은 뭐 웬만하면은 매매를 안 하고 좀 의미 있는 종목군들 눌리면 잡는 전략으로 좀 가보고 싶은데 뭐 장중 단타를 한다면은 이런 점을 착안해서 보시면 괜찮겠다 정도 생각이 들어서 좀 보였고요. 오늘 오랜만에 이제 그러니까 3거래일이죠. 이렇게 급등했던 몇몇 신규 상장 종목군들이 좀 반등을 좀 해줬는데 인스웨이브 이거는 지난번에 이렇게 해서 시간에 팔아버렸고 인스웨이브 이번에서 좀 돌파 들어와서 좀 먹고 그 다음에는 뭐 여기는 본전에 나왔으니까 뭐 짤짤이 수준의 매매 정도 진행이 됐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스는 최근에 몇 거래일 정도는 계속 매매를 좀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돌파 지점이 좀 나와서 돌파로 좀 들어가서 짧게 대응하고 나왔던 것 같습니다. 순간
이 구간이 돌파젤이죠. 이렇게 해서 여기서 매도를 하긴 했는데 순간 팍 치고 올라오는 이 힘이 굉장히 좀 강해서 이 구간에서 조금 대응만 하고 봤던 것 같아요. 오늘 시장 자체가 또 로봇주들이 이걸 돌파하고 가기는 좀 어려운 구간이고, 여기 구간 넘어가면은 매물이 많기 때문에 완벽하게 돌파를 해주면 그때나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최근에 시장 자체가 돌파의 강도를 믿고 대응하기가 몹시 어려운 모습이다 보니까 이런 점을 좀 고려를 해서 시장을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어려운 시장입니다. 네, 다들 네, 서두르지 마시고 네, 시장 대응하시면서 생존해 있으면 언제든지 기회는 온다. 그리고 그 기회는 곧 오지 않을까라고 긍정적으로 해석을 한다. 라고 오늘은 결론 짓고 방송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